안녕하세요. 범블한 복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양시장이 위기는 위기입니다. 일단 시행사와 분양대행사가 입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잔여 물량 털어내기 위해서 기존 입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그냥 아낌없이 퍼주는 눈물의 세일에 나서고 있기 때문인데, 일단 계약 축하금, 이거 뭐 기존에는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프트 세트 아닙니까? 아마 기존 입주자들은 뭐 꿈도 꾸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잔여 물량이 소진이 전혀 안 되는 분위기로 돌아가니 일단 계약에 최종적인 도장을 찍으면 계약 축하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할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워딩은 축하금을 주는 것 같은데 기존의 가격대에서 몇 퍼센트 깎아주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뭐 기존 계약자들은 형평성의 문제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 뭐 되게 억울하거든. 아니, 똑같은 아파트 계약을 했는데 무슨 뭐 시간차 공격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계약자들은 그냥 그대로 목돈 내야 하는 거고요. 신규 계약자들은 그 뭉텅이 돈을 까주게 되니 이건 뭐 눈 돌아가게 생겨난 겁니다. 일례로 평촌의 신축 아파트는 37가구, 무한궤도로 돌려도 이게 뭐 당최 회수가 안 되니까 특단의 조치를 내세우면서 무순위 당첨자에게 분양가의 절반을 내면 즉시 입주하는 특권을 허락을 했습니다. 아니 뭐 돈을 지불하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우리 집으로 들어오라는, 이 자기 이름을 걸 수 있는 문패를 달 수 있게 해준 건데, 그럼 뭐 엄청난 혜택이면서 동시에 그냥 그대로 자칫 그 아파트에 갇힐 수도 있는 리스크도 있다는 얘기죠. 그대로 집값이 붕괴가 되어버리면 이거 뭐 완전히 손을 쓸 수 없게 되니까 이것도 되게 아득한 내 집 마련의 루트일 수도 있는 거고, 지방에서는 대구 미분양의 무덤이라 불리는 곳이기도 할 만큼 분양시장은 뭐 거의 박살이 나고 있는데, 호반 서밋에서 5년간 잔금 유예, 아니 뭐 이건 정말 그냥 5년간 공짜로 들어가 사는 것과 마찬가지죠. 물론 뭐 5년 후에 목돈을 내야 하기도 하지만 화폐 가치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뭐 떨어지는 거라 5년 지나고 난 이후의 집값은 지금 느끼는 체감도 면에서 분명 낮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니 뭐 잔금 유예를 할래, 아니면 7천에서 9천만 원 당장 할인을 받을래, 선택지를 정할 수 있는 이 옵션까지 내보이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시행사 입장에서 뭐 급한 불을 꺼야 하는지 거의 있는 카드 없는 카드 모조리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분양시장이 나머지 물량 털어내기 위한 노력은 필사의 대탈출과 맞먹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 지금 미분양 추이가 장난 아니게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3월 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대략 6만 5천 가구로 집계가 되죠. 그리고 이런 건설사 선택지가 있어서 그리 뭐 타이트하게 미분양 물량을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이 강제성이 없다는 걸 감안한다면 6만 5천 가구보다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건설사가 제일 자사의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미분양. 얼마나 팔렸을까? 이 죄다 뭐 이런 관심사에 까지미 눈처럼 돌아가고 있는 그런 판살인데, 자사의 신규 분양 아파트가 폭망했다는 소리, 뭐 어떤 건설사도 달가울 수 없는 결과값이기 때문에 아무튼 미분양 추이는 그리 정확한 척도는 아닐 거다. 그러니 당연히 조금은 축소해서 보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한다면 대략 뭐 10만 가구 정도 넘어가지 않을까요?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더 큰 문제는 그냥 털어도 전혀 소진이 되지 않는 악성 미분양, 초반에 말씀드린 평촌과 대구에서 파격적인 할인 혜택, 그리고 잔금 유예 기간 5년이라는 정말 기존 계약자에게는 말도 안 되는 혜택을 주는 신규 가입 조건. 이거 뭐 괜히 나오는 게 아니란 얘기죠. 결국은 미분양을 확실하게 정리하고픈 마음은 굴뚝 같은데, 이게 분위기가 제대로 따라주지 않으니까 전국 악성 미분양 추이는 12,000가구로 한 달 사이에 3% 가까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부동산 PF 문제는 그냥 바로바로 현장에서 나오는 문제로 전이가 되고, 자금 문제가 결국에는 얼마나 사업성에 걸맞는 사업 성과를 내느냐. 사업 성과라는 건 뭐 물건 팔아서 돈을 킵하는 건데, 그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현장에서의 분양이죠. 결국 얼마나 분양을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 이렇게 현장 건설사에서의 미분양 증가 추세라는 것, 그것도 폭증할 정도로 늘어나 버린다는 건 자금이 제대로 돌 수 없는 확실하게 험악해진 분양시장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만 쏟아져 나오는 분양 물량은 그냥 나이아가라 쏟아지는 물줄기가 거대해서 이건 그냥 쓸려가 버릴 정도입니다. 용의 비상이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면 이건 용의 추락이야. 개천으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아니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속절없이 터져나오는 밀어내기식 물량들이 완전히 여의주를 용이 땅에 떨어뜨려서 그걸 주워들기 위해서 완전히 퐁당 빠져버릴 것 같이 쏟아지고 있는데, 5월 분양 물량 그래프만 봐도 뭐 아찔한 느낌 들지 않습니까? 거의 뭐 1월에서 4월까지는 양은 뭐 비교 불가, 대체 불가, 가치 불가. 이건 뭐 될 걸 돼야지 전혀 사이즈 면에서 압도적인 모습 보이고 있다 할 수 있죠. 대략 32,000가구 정도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중에 수도권 물량이 18,000가구 정도로 파일을 물고 있어서 가뜩이나 요즘 수도권 분양은 미분양의 대명사라 불릴 만큼 거의 극악의 가격대로 나오기 때문에 수요가 손절양상으로 돌아서고 있는데, 그렇게 쌩쌩 찬바람 부는 느낌적 느낌의 분양시장 수요들을 어떻게 끌어당길지 이게 숙제인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가격적인 부분에선 절대 양보 안 할 겁니다. 이후 잔여 물량이 몇 안 남았을 때야 할인 분양 운운하면서 뭔가 최종 가격에 대한 마침표를 찍으려 할 건데, 이것도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나온 후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너무 시행사들이 분양 당시의 조건과 미분양 난 이후의 조건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지는 것도 문제라는 얘기죠. 결국 아파트 진입하기 위해서 대출 여기저기서 끌어모은 사람이 호구라는 얘기인가?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우대받는 사회가 됐어요. 그것도 분양시장에선 손절이라는 비장의 카드가 이렇게 할인 분양을 이끌어낼 만큼 잔여 물량이 소진이 안 되면 급해지는 건 수부장제가 아니라 시행사라는 건데, 결국 부동산 시장에서 제일 무서운 오펜스가 공격 라인으로 떠오른 게 바로 웨이팅이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꿈쩍도 않는 수요가 제일 공포스러운 모습이라는 건데, 이걸 좀 잘 간파를 하셔야 되겠고, 가뜩이나 갈 길 멀어서 서둘러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자칫 호구 멱살 딱 잡히기 좋은 틈을 줄 수 있는 액션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 전체 분위기도 올 초에는 집값이 어마무시 오를 것으로, 특히 분양가 예상들을 하면서 리버스 분노의 반등이 이어질 거란 소리 요즘에 쏙 들어갔죠. 올해 집값 상승은 없다라는 명제로 그냥 엎어치고 매치고 하는 분위기인데, 그러니 금매, 경매 엄청난 광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무순위 줍줍 정말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스포트라이트 확실하게 받는 거의 호스트,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불확실성이 한국은 아마도 아무리 미국이 금리 완화를 외쳐도, 그리고 실제 그걸 위해서 한 발짝 움직여도 무조건 꼼짝맙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외환 보유고도 갈수록 말라가고 있는 처지, 그리고 경제 지표도 어느 쪽이 선제적인 액션으로 치고 나갈지도 몰라서 어영부영 하다가 깜짝 성장 지표 나오니까 화들짝 놀라기도 하고, 이거와 반대로 훅 떨어지는 지표도 충분히 예상이 되기에 전문 기관들이 촉각을 세우면서 경제 지표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더욱 핏대를 세우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러니 저가 매물 위주로 거래해야 한다는 일성, 내년 매매 가격이 조금 회복한다고들 하는데, 이거 2년 전부터 주구장창 노래를 불러왔기 때문에 내년의 일은 내년에 가서 그때 입을 쓱 닦으면 그만이니까. 아무튼 지금 상황은 절대로 집값이 반등이라는 발판을 만들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구축 매매 시장은 웨이팅하는 사람이 위너가 될 가능성 높습니다. 시간을 조금 넉넉하게 가지시라. 절대로 집값이 배신할 이유는 하등에 어떤 호재도 깔려있지 못하다는 것. 대신 일단 분상제가 확실하게 적용되는 쪽으로 까재미 레이저를 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각도 틀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쪽만 바라보시면 돼.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 확실하게 일정을 잡을 계획에 있는 송파구에서 1000세대가 넘게 공급이 풀리게 되는데, 이번에 창의 혁신구역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됐죠.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여기에 복합청사까지 들어와.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아마 송파구에서 완벽한 랜드마크 구역으로 바뀌게 될 예정이고요. 바로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구역. 이전에는 성동구치소 부지로 불렸었죠. 좀 이름이 약간 으스스한 느낌이 있어서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구역으로 바꿨습니다. 좀 이름이 어렵다. 근데 이번 주에 확실한 공급 일정이 정해질 거라는 그런 소식도 들려오고요. 일단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300세대 당초 규모에서 1150세대로 바뀌었고, 100세대 임대 빼면 나머지 1000세대 정도 넘게 공급이 풀리게 됩니다. 여기는 일단 입지가 아마 마지막 송파의 가장 저렴한 공급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주변 시세 보시면
20평대가 거의 14억대, 그리고 30평대 거의 18억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가락동 레미안 파크팰리스, 그리고 더샵 송파 루미스타인데, 여기 뭐 아마도 복합 청사까지 들어오게 되면 뭐 거의 끝장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파구 분양가, 뭐 요즘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1000세대 넘는 공급을 공공으로 풀어. 주변 시세보다 최대 7억까지 싸게 내놓을 가능성 높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공공분양 가격조정협의회를 통해서 2024년 공공분양부터는 가격대를 무조건 반값에 준하는 가격대로 내놓자는 결의가 뭐 진행 중인 것으로 소식이 전해지는데, 보통 80% 선상에서 내놓는 관행을 지금 분양가가 민간 분양에서 뭐 감당이 안 되니까 공공분양에서만큼은 경쟁력을 유지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거의 7, 8억 정도 저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아무튼 지금 송파에서 나오는 분양가는 거의 민간 분양 2024년 17억, 18억이 넘는 수준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시점에서 봐도 상당히 공공물량으로서는 가격 경쟁력이 좀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여기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입지는 뭐 거의 쓰러지는 수준이죠. 초역세권, 3호선, 5호선, 5급역, 계룡역 걸치고 있는 장점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분상제가 확실하게 적용되는, 그것도 뭐 송파에서 1000세대가 넘는 공급, 일단은 체크를 해두시라. 이후 분양가 면면을 잘 들여다보시고 틈새를 보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 그러니 5월 3만 가구 민간 분양은 이렇게 호불호가 명확하게 갈리는 분양가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결국 틈새를 두드리면서 잘 웅크리고 있으면 확실한 로드맵이 열릴 겁니다. 절대로 호구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 분양시장의 위기는 5월이 절정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밀어내기 물량이 대폭적으로 나오고 있고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니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부동산 PF 내관을 건드릴 수 있는 위기가 현장에서 한꺼번에 터질 수도 있는, 그러니 틈새 공략 잘 하시고 단단히 준비하신다면 좋은 기회 꼭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빠브라운 북극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